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요. 교과서 24쪽을 봅시다. 먼저 공부할 문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어느 수가 더 클까요? 이번 시간에는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공부를 해볼게요. 누구의 구슬이 더 많은지 비교해 봅시다. 수일이와 수일이의 동생 수정이가 할머니 생신 선물로 멋진 구슬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목걸이가 더 긴 것 같아요? 수정이? 수일이? 비슷비슷해서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구의 목걸이에 구슬이 더 많은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요렇게 같은 색의 구슬이 10개씩 묶여져 있네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 구슬끼리 10개씩 묶어가면서 우리가 세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수를 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슬의 수를 세어보세요. 한번 세어볼게요. 요렇게 해서 10개, 20개, 30개.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이렇게 써가면서 하면 좋아요. 10개, 20개, 30개, 40개. 그런데 얘는 좀 조금이잖아. 4개짜리가 있고요. 넘어가서 빨간색이 또 50, 50개, 노란색까지 60, 60, 하나, 둘, 셋, 넷, 64 또는 64개입니다. 요번에는 여기 세느라고 좀 힘들었으니까 이런 게 있나 볼까? 그렇지. 여기는 2개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그러면 10개, 20개, 30개, 40개, 40 다음은 그렇지 50. 이건 좀 작은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네. 50, 60, 60, 70, 70. 묶음의 수가 벌써 수일이 게 더 많네. 그지? 여기 70에다가 2개에서 72개. 72개입니다. 누구의 구슬이 더 많은지 말해보세요. 누가 더 많아요? 수일이가 더 많죠. 10개 묶음의 수가 6개와 7개. 수일이가 더 많습니다. 구슬의 수를 쓰고 모형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준비물에 있는 붙임딱지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수정이는 몇 개였어요? 64개였고요. 수일이는 72개였습니다. 선생님은 색깔로 구분을 해볼게요. 10개씩 묶음 파란색이죠? 자, 수정이는 몇 묶음? 6묶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일이는 묶음이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이 이 수모형을 붙일 때도요, 요게 떨어진 정도의 간격을 비슷하게 해두면 비교하기가 좀 더 편해요. 안 그러면 딱 봐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비슷한 간격으로 붙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10개 묶음은 다 붙였으니까 이제 낮게는 빨간색이니까 색을 바꿔서 수정이는 낮게 4개. 하나, 둘, 셋, 4개고요. 수일이는 하나, 2개입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자, 분홍색 칸은요. 수정이, 연두색 칸은 수일이. 그래서 64, 70입니다. 64는 72보다 어때요? 그렇죠. 작습니다. 반대로 72는 64보다 큽니다. 우리 이렇게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작습니다 또는 큽니다를 이용해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수의 배열, 수의 순서를 가지고도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수가 점점 더 커지죠. 64자리는 어디예요? 그렇죠. 63과 65 사이.
63보다 1 크고 65보다 1 작은 수예요. 72는요. 저 71 다음에 있죠. 72. 그래서 그러니까 수의 순서를 가지고 봤을 때도 72가 이만큼이나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작습니다, 큽니다와 같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한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 크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여러분, 같습니다는 어떤 기호 이용해요? 요거 이용해서 같습니다 표현했죠? 그런 것처럼 크기에도 기호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64는 72보다 작습니다를 이렇게 더 작은 쪽으로 뾰족, 큰 쪽으로 입을 벌리는 이런 기호를 사용할 수 있대요. 어느 쪽이 더 큰 쪽일까를 생각하기 어려우면 우리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맛있는 게 많은 쪽으로 입을 더 크게 벌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기억하기가 쉽겠죠. 반대로요. 72는 64보다 큽니다는 이렇게 더 큰 쪽이 어디예요? 72가 더 크니까 더 큰 쪽으로 입을 벌리는 모양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6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공부할게요.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64와 67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우리 수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10개 묶음수부터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죠. 10개 묶음수가 6개, 6개로 같네. 이렇게 같을 때는요. 그 다음에는 낱개를 비교해야겠죠. 4개, 7개. 4보다는 7이 더 크니까 큰 쪽으로 입을 어떻게 크게 64, 67로 크게. 64는 67보다 어때요? 작습니다. 67은요. 67은 64보다 큽니다. 이렇게 기호 이용하는 것도 잘 기억해서 이렇게 간단히 써보세요. 이번에는 81과 76을 비교해 봅시다. 어느 수가 더 큰가요? 묶음의 수부터 비교해 보면 4개, 4개에서 8개, 여기는 4개, 3개, 7개입니다. 수로도 알 수 있죠. 7과 8 어디가 더 큰가요? 8이 더 크죠. 그래서 큰 쪽으로 입을 81은 76보다 큽니다. 76은 81보다 작습니다. 두 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말해보세요. 여러분, 먼저 뭐부터 비교했어요? 우리 10개 묶음부터 먼저 비교했었죠. 왜요? 낱개가 10개가 되면 묶음 하나로 만들어 버리니까. 낱개 중에 가장 많은 건 9개인데 9개는 10개 묶음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묶음의 수를 비교합니다. 먼저 10개씩 묶음의 수를 비교해요. 그런데 10개씩 묶음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10개씩 묶음의 수가 같으면 그 다음은 낱개의 수를 비교하면 되죠. 낱개의 수를 비교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수의 크기를 비교하고 더 큰 수를 따라가 봅시다. 자, 길이 있습니다. 출발을 해서 갈 건데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안에 크다 작다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53과 57입니다. 먼저 뭐부터? 그렇지, 10개 묶음부터 5, 똑같네. 그럼 낱개 3, 1 어디가 커요? 53이 더 크죠? 53으로 입을 크게 자, 여기서 우리 출발해서 가봐요. 그러면 더 큰 쪽으로 가랬으니까 53으로 슝슝슝. 자, 그 다음은요. 67과 76이 있네요. 이 길은 우리가 간 길은 아니지만. 자, 묶음의 수 비교해보면 얘는 6, 얘는 7. 자, 묶음의 수가 7이 더 크니까요. 76이 더 크죠? 76으로 입을 그 다음 77과 88입니다. 묶음의 수 7개, 8개. 어디가 더 커요? 8개. 88이 더 큽니다.
그래서 88 쪽으로 슝 가면 우리는 오호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세 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가장 큰 수에는 동그라미표, 가장 작은 수에는 세모표 하세요. 세 수의 크기도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면 되죠. 그런데 한 번에 세 개의 수를 비교하기 어려우면 두 개씩 묶어서 비교해도 됩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10개씩 묶음의 수부터 먼저 볼게요. 5, 5, 5. 이런 똑같네. 그럼 어디 보면 돼요? 낱개를 비교하면 되죠. 낱개는 5, 9, 1로 다릅니다. 5, 9, 1 어떤 게 제일 커요? 9가 제일 크죠. 가장 큰 수에는 동그라미. 가장 작은 수는요. 5와 1을 비교했을 때 1이 더 작으니까 51 세모. 다음은 연두색. 자, 91, 61, 81입니다. 딱 봐도 낱개는 1로 똑같네요. 자, 그러면 묶음의 수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9, 6, 8입니다. 9, 6, 8. 어떤 게 제일 커요? 그렇죠. 9가 제일 크죠. 그래서 91이 가장 큰 수니까 동그라미. 6과 8을 비교하면 6이 더 작아서 61이 가장 작으니까 61의 세모. 됐지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요, 묶음의 수 8, 9, 8. 9가 제일 크네. 일단은 95가 제일 큰 수 동그라미. 그런데 묶음의 수가 얘는 8로 똑같으니까 이제 뭘 비교해야 돼요? 그렇죠. 낱개를 비교해야겠죠. 84는 낱개의 수가 4, 87은 낱개의 수가 7, 4와 7 중에는요. 그렇죠. 4가 더 작습니다. 84의 세모. 84가 가장 작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의 크기 비교하는 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일단 뭐부터 비교해야 돼요? 그렇죠. 10개씩 묶음의 수를 먼저 비교해 보고 같은 경우에는 낱개까지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